자, 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영욱쌤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의 얼굴 영상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지 않고요. 화면하고 그다음 화면에 있는 우리 교과서 그림하고 선생님 목소리 이렇게만 나오죠. 좀 집중이 좀 덜 될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자막도 넣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도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어제 여러분들 이제 수업을 듣고 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반응을 봤는데, 정말 감사하다는 그런 말밖에는 참 선생님이 할 수가 없네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좀 선물도 드리고 싶고, 수행평가 점수도 올리고 싶지만, 그거는 안 되죠, 그죠? 일단, 상당히 좋은 말로 선생님이 강의를 참 잘 들었다. 그 다음에, 나태해진 나의 모습을, 깨우는 그런 선생님 명강이었다. 이런 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 직접 강의하는 이런 강의는 여러분들이 정말 영상을 틀어놓은 채로 다른 일을 하시면 안 돼요. 오롯이 여러분들이 선생님 강의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딱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시험 문제 누가 냅니까? 그쵸? 네. 이 말에 여러분들 할 말이 없죠? 시험 문제 누가 내느냐라는 말에 여러분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시험 문제, 우리 영은쌤하고 영욱쌤 두 분이서 내는 거예요. 두 분이서 같이 머리를 쥐어 짜면서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그렇게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영은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엉뚱하게 이 강의를 듣지 않고 있다. 그거는 선생님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도저히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강의에서는 지금 욕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네. 지금 말하면 욕할 만큼 그런 행동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도, 오히려 좋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뭐, 좋다면요, 어쩔 수가 없죠.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3단원을 선생님이 먼저 보여드리고, 3단원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되면 학교에 오죠? 예, 그때 가서는 영은쌤 수업과 쌤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 정리를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3단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오늘 1시간을 좀 할애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3단원을 많이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이 강의를 필강 하셔야 되겠죠. 자, 먼저 선생님이 좀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3단원 이 문법 같은 경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 다음에 반대인 친구도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오히려 문법 같은 단원이 더 쉬워요. 오히려 저는요, 문학이나 비문학이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겠죠. 그거 차이는 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 문법 같은 단원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가만히 보시면 수학을 참 잘합니다. 딱 보시면, 맞네?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겠죠. 수학을 잘하는 친구는 답이 탁탁 떨어지는 거 좋아해요. 계산하면 나오는 거. 근데 계산해도 안 나오면 막 미치죠. 문학이나 비문학은 계산해도 안 나와요, 답이. 그래서 미칠 지경이에요. 근데 문법은 계산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냥 외운 대로 답이 척척척 나와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이 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외우는 거 잘하는 친구들 문법이 쉽습니다. 그냥 외우는 대로만 가면, 길로만 가면은 답이 짝짝 나오잖아요. 그래서 외우는 거 잘하는 친구하고 수학을 잘하는 친구는 의외로 문법이 쉽습니다. 반대로 외우는 거 잘 못하고 수학 같은 경우에 이게 딱딱 떨어지는 그런 걸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면 문법은 아주 쥐약이죠. 그렇게 봤을 때, 나는 지금 문법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좀 외우는 작업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방법상에서 지금 선생님 수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일단 문법 파트 나왔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죠? 3단은 소중한 우리말. 참, 우리말 소중한데, 시험 치기 싫어서, 우리말 왜 만들었어? 세종대왕 너무 싫어. 집현전 학자들, 타임머신 타고 가서 어떻게 해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있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세미 타임머신 타고 못 태어나게 할 거예요. 자, 소중한 우리말 한글. 얼마나 위대한 말인가. 이 한글을 배운다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한글을 시험 친다는 것을 매우 쉽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른, 여러분들이, 중국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네. 물론, 그 끔찍하다는 말의 의미는, 중국의 글자 수는 어마무시하죠. 그죠? 네. 그것 때문에 끔찍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3단원 소중한 우리말 또는 문법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그러면 한 페이지를 넘기면 이렇게 나오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항상 이 학습 목표를 중요하게 봐라. 좀 확대되는 거 보입니까? 이 학습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두말하면 잔소리죠. 선생님, 도대체 뭘 보고 시험 문제 내요? 라고 물으면 선생님은 이 학습 목표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낸다 라고 얘기합니다. 학습 목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의문의 체계를 알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당연히 그럼 뭡니까? 의문의 체계가 시험 문제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의문의 특성, 그러니까 나왔잖아요. 의문이라고 하는 것에 체계를 시험 문제 내고 그 의문의 특성을 시험 내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 거를 뭘 그렇게 시험 문제를 뭐가 나올까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우리 교과서에는 더 쉽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시험 뭐 나올 것인가 눈에 확확 나오잖아요. 일단 의문의 개념은 너무 간단하니까 별표도 안 쳐놨어요. 여기 보면 지금 별표 되어 있죠. 시험 문제라는 거예요. 의문의 개념 너무나 간단한 것이고요. 개념 뜻 아닙니까? 뜻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공부하면 다 아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말의 의문체계, 이게 여러분들 골 때리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의문체계의 특성. 그러면 여러분들 답 나오잖아요. 뭐가 시험 문제? 의문의 개념, 의문의 체계, 의문의 특성. 이게 시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 무슨 과목이든지 항상 시험 볼 때는 여기 나와 있는 학습 목표를 반드시 봐라. 학습 목표에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시간에 이 단원에서 학습을 해서 도달해야 될 목표. 그걸 목표.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시험 낼 때, 여러분들에게 시험 낼 때 이 학습 목표 잘 도달했는가를 시험 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이 학습 목표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잘 봐라. 이걸 보면서 시험 문제 파악해라. 그 다음에 그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예요. 근데 우리 문법이 아닌 경우가 있죠. 시가 있거나, 그 다음에 이 문학 같은 경우죠. 소설이 있다. 이 시나 소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시에서 만약에, 관점을 물었다. 보는 시각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시에서는 화자를 말할 것이고, 소설에서는 서술자를 말할 것이고, 당연히 화자의 관점, 서술자의 관점을 묻는 그게 당연히 시험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시험에서 화자만 나오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문법은 여기서 배우는 이게 다지만 문학과 비문학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학습 목표에서 얘기하고 이 관점이 나왔다고 해서 관점만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어디까지 묻습니까? 중1 때 배웠던 거, 중2 때 배웠던 거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그게 문학이자 비문학의 시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을 중심으로 시험 문제를 내되 이 관점도 중요하지만 이 시에 쓰인 표현 기법이 뭐가 사용되었는가 다 배웠잖아요. 표현 기법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또 답 못하지 또. 그렇게 내가 중2 때 6반 친구들에게 그렇게 얘기했고 이게 시험 나오고 우리 1반부터 5반까지도 우리 그 예쁘신 선생님한테 수업 들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공부해도 또 물으면 또 몰라. 표현기법 이게 뭐였지? 자, 표현기법에 뭐가 있는지 지금 말해보세요. 집에서 편안하게. 말 못하잖아. 말하는 사람 몇 명 없네. 종치고 있다 지금 또 봐봐. 이거 참 또 NG. 꼭 촬영하면 종쳐요. 누구 녹화해도 종치고
종 왜 이렇게 길어? 그 방송반 종 좀 짧게 좀 해. 그냥 띵동땡 해서 끝내. 표현기법이 뭐냐 하고 물었는데 답을 하는 친구는 선생님이 지금까지 수업해 본 바에 따르면은 반에서 3명, 5명 한 짝이에요. 5명도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표현기법을 물었는데 분명히 배웠는데 안 배웠다 그래. 왜? 모르면 안 배웠다 그러잖아. 그게 아니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간단합니다. 수학 공부하는 만큼 국어 안 하잖아. 영어 공부하는 만큼 국어 안 하잖아. 국어 언제 해? 국어는 시험 치기 한 3일 전에 합니까? 예. 근데 영어하고 수학은 매일매일 공부해요. 매일매일. 아니 국어를 매일매일 공부해봐봐. 표현기법 이런 거 모르겠어? 국어 어렵다는 말 나와? 안 나오지. 근데 우리는 국어를 매일매일 공부 안 해요. 표현기법 작년에 배우고 오늘 처음 물으니까 기억이 안 날 수밖에.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국어 어려워요 그러고 있지. 야, 수학 공식 외운 거 1년 뒤에 풀어봐봐. 그게 외워지니? 그게 풀어지냐? 안 풀어지잖아. 그래놓고는 수학이 어렵다라는 말을 안 하지. 수학은 단계가 어려운 거고. 따라서 국어 공부는 1년에 한 번 한다. 맞잖아. 그지? 또는 시험 칠 때 한 번 한다. 그때 바짝 하고 다 잊어버리고 안 배웠다 그러고. 자, 국어가 어려운 이유 아시겠죠? 국어 과목이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고 국어는 참 쉬운데 1년에 한 번씩 공부하기 때문에 어렵다. 또는 시험 칠 때만 바짝 3일 정도 공부해서 어렵다. 국어 어려운 이유 아시겠죠? 표현기법 3개 있잖아요. 3개나 있었어? 내가 말한 거 아닌가? 표현기법 뭐 3가지. 비유하기. 이제 기억나? 강조하기. 변화주기. 자, 이렇게 3가지가 표현기법의 3가지입니다. 비유하기에는 직유, 은유, 의인 이거 배웠잖아요. 자, 이런 여러분들이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것들도 시험 나온다는 거예요. 다르죠? 문법은 거기에서 배운 것을 중심으로 시험 내지만 다른 문학이나 비문학은 거기에서 내야 될 학습 목표뿐만 아니라 시에 대한 전반적인 소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 내기 때문에 시나 소설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걸 공부해야 되죠. 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선생님 영웅쌤 TV에 싸우자 덤벼라 싸우자 국어 그걸 보시면 돼요. 네, 그거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국어 공부 어떻게 하느냐? 일단 학습 목표를 봐라. 학습 목표에 시험 문제 유형이 나온다. 됐죠? 정리하시고요. 넘어갑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일단 공부는 다 했어요. 이걸 일일이 선생님이 하나하나 다 수업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보시면 여러분들이 문법은 이렇게 체계로 되어 있어요. 체계. 구조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구조화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일단 우리는 어문을 외우잖아요. 어문. 딱 보니까 체계를 보니까 첫 번째 어문의 개념 나오잖아요. 어문의 개념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죠. 어문의 개념 나오는구나. 개념 첫 번째 중요하다.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어문이라는 것 안에는 모음과 자음이 있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모음의 체계를 먼저 배우는구나. 당연히 모음의 체계를 배운다면 뭘 배우겠어? 당연하지. 자음 체계 배우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모음 체계 배운 다음에 자음의 체계를 배우는구나. 됐지, 그지? 그러면 이제 이 모음의 체계와 자음 체계를 배웠으면 끝나잖아. 마지막으로 어문의 종류 한 개 더, 소리의 길이도 있구나. 그래서 총 어문의 종류에는 몇 가지? 3가지, 3가지, 2가지야. 또 이제 소리의 길이 또 빼먹고 있지. 어문의 종류에는, 어문의 체계에는 3가지가 있다. 첫 번째 모음이 있고, 두 번째 자음이 있고, 세 번째 소리의 길이가 있다. 이렇게 3개로 어문의 체계를 정리해야지. 이렇게 자기가 공부를 해놓은 것을 보고 구조화 시켜야 돼요. 이 전체 그림을 그릴 줄 아셔야 되죠. 이 전체 그림을 못 그리면 헤매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내가 떨어져 있더라도 전체의 그림을 지도로 봐줘야 어디로 갈지 방향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못 보고 한 개 한 개를 보고 있으면 그거는 내가 이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 문제 나오게 되면 틀리게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전체의 그림을 봐야 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모음 체계 안에는 바로 단모음이 있고 이중모음이 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중모음은 참 여러분들 얼마나 고맙습니까? 더 이상 이중모음은 나와요, 안 나와요? 더 이상 이중모음 안 나오잖아요. 단모음 몇 개, 10개에 대해서만 얘기하잖아.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있냐? 단모음 10개 공부하고 이중모음 11개까지 공부한다고 생각해봐봐. 이거 돌아가시는 거지. 근데 이중모음 11개는 안 해. 얼마나 좋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단모음에서의 모음의 체계를 갖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단모음을 나누는 분류하는 방법이 혀의 최고점의 위치, 혀의 높낮이, 입술 모양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혀의 높낮이와 혀의 최고점의 위치를 헷갈려 해요. 이것도 헷갈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따가 선생님이 구조화시켜서 보여드리겠지만 혀의 높낮이부터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 고, 중, 저 이렇게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입술 모양에 따라서 입술이 평평하다, 평순, 입술이 둥글다, 원순. 남은 건 뭐예요, 이제? 혀가 앞에 있으면 전설, 혀가 뒤에 있으면 후설. 그래서 혀의 최고점의 위치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고중저라고 답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혀의 최고점의 위치는 나중에 얘기하고, 높낮이 고중저, 입술 모양 평순 원순, 남은 거 전설 후설이니까 그게 최고점의 위치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이렇게 알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공부가 돼야 돼요. 이 전체적인 공부가 안 되고 선생님처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공부를 온라인 클래스에서 다 강의 들었어요. 강의를 들은 다음에 전체 그림을 볼 줄 아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음책에 들어가면 자음체계가 조금 더 어렵다일 수도 있고요. 자음체계 보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서 분류했고요. 그 다음에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서 분류했잖아요. 이런 분류 기준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음 이렇게 나오면 자음 다음에 이상한 좀 파열, 파찰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시고 자음에는 두 개로 분류한다. 첫 번째 소리 나는 위치로 분류하고 두 번째 뭐라고?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서 분류한다. 이렇게 구조화 시킬 줄 알아야 돼요. 그 전체를 그릴 줄 알아야 되지. 그래서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서는 제일 먼저 우리 얼굴, 입술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술 소리, 입술 다음에 잇몸, 이와 잇몸. 그 다음에 입천장인데 입천장은 워낙 넓으니까 앞부분은 센 입천장, 뒷부분은 여린 입천장, 마지막 목구멍, 목청 이런 식으로 해서 입술부터 안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소리 나는 위치를 그렇게 5개로 나누면 되는 것이고, 소리 내는 방법이 좀 까다로워요. 소리 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나온다. 여기 보면은 페이지 보면 이제 호흡을 막았다가 탁 터트린다, 파열, 마찰, 파찰 이런 말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할 때는 우리 최보람 아저씨의 그 명언 있죠, 그죠? 한 번 더. 그래서 항상 파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파열, 파 했으니까 이제 마찰, 두 개 합쳐야 되겠죠. 파찰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 내는 방법이 파열, 마찰, 파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뒤에 보면 뭐도 있어요. 비음이 있고 유음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비음, 유음. 그 다음에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도 분류하잖아요. 그러면 앞에 소리 내는 방법은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그 다음에 유음, 비음, 이런 유음, 비음, 그 다음에 소리의 세기까지 이런 식으로 분류해야 되는 거예요. 이따가 쌤은 지금 아무 때나 그린 것이고요. 좀 이따가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그림 그려볼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다 정리가 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리의 길이.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이런 모음 체계와 자음 체계를 여기에 적어라. 이걸 적는다라는 것은 다 원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표를 안 보고 그릴 수 있다. 글자 하나하나 전부 다 안 보고 그릴 수 있다. 해도 돼요. 솔직히 이 전설의 뜻도 모르고 후설의 뜻도 모르고 그냥 그림만 이렇게 완벽하게 그려서 그림에 맞춰 보기만 해도 시험 문제는 풀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 다음 중 전설 모음인 것은 이렇게 물으면 쉬워요. 그런데 어떻게 물어요, 선생님이? 다음 중 전설 모음인 것은 이렇게 묻지 않고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이렇게 묻죠. 그렇게 되면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여기 있지만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몰라가지고 틀리는 친구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전설 모음의 이 전설이 무슨 말이냐? 혀의 최고점의 이 위치란 말이 무슨 말이냐? 혀의 높낮이는 뭐냐? 이 원리를 알고 외우는 거하고 원리를 모르고 외우는 것이 바로 하늘과 땅 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일단 하고 난 다음에 전체를 그릴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마찬가지 자음 측에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공부했으면 또 시험 문제 포인트가 되겠죠. 시험 문제에서 선생님이 아까 학습 목표를 봐라. 그게 가장 큰 학습 목표에서 도달할 점이기 때문에 목표를 봐라. 그 다음에 뭘 보느냐? 시험 문제, 학습 활동이에요. 이 학습 활동에서 선생님들의 시험 문제의 소스를 굉장히 많이 얻습니다. 모음 체계와 자음 체계 표로 정리했잖아요. 이 표 외워야만이 시험 치기 쉽겠죠. 학습 활동 두 번째, 모음과 자음의 특성에 따라서 분류해봐라. 그래서 각각의 모음 자음의 특성 이렇게 묻습니다. 그 다음에 음운의 체계의 특성 이런 게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이러한 특성이나 그 다음에 이 자음 모음 체계표를 알고 난 다음에 응용 문제예요. 응용 문제. 그래서 이 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 앞에 있는 모든 걸 다 알 때 응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런 식의 문제가 전부 다 바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이 표만 알고 있다고 해서 달달 외웠다고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원리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까지 알았을 때 이렇게 목표 학습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 100점 맞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뭐 아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외워야 할 것인가? 일단 선생님이 문법이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를 선생님이 추천을 해요. 이런 게 뭐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마인드맵이잖아요. 이 마인드맵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을 선생님은 적극 권장합니다. 이 마인드맵은 어떤 과목이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역사, 사회, 국어 이런 과목에서 마인드맵은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해둬라. 그럼 이게 문법 이 단어를 갖다가 마인드맵으로 한번 해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제일 처음 우리가 어문이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어문의 개념을 배우고, 그러면 개념이 뭐다라고 적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문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선생님은 이제 아무렇게나 지금 좀 해둘게요. 그럼 당연히 이제 체계를 배운다. 첫 번째 우리 교과서에서 한 대로 하는 게 좋아요. 의식의 흐름이라는 것은 교과서에 배운 순서대로 가는 거니까 모음의 체계를 먼저 배우고요. 그 다음 자음 체계를 그 다음에 배우고요. 마지막으로 의문인 것 뭐가 있습니까? 모음과 자음 말고 또 의문인 것. 그렇죠. 소리의 뭡니까? 길이었죠. 이런 게 바로 전체를 보는 눈이라는 거예요. 하나를 먼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럼 하나하나 배운 걸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끝내버리면 머리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하나하나를 배웠으면 그 다음에 그 하나하나를 전체에서 바라볼 수 있는, 즉 우리가 왜 지도를 보더라도 항공 뷰 있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볼 때 얼마나 쉽게 보입니까? 저기가 저기네. 저기가 우리 집이네. 가깝네. 이렇게 한눈으로 쑥 볼 수 있는 항공 뷰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 화면이 하나의 항공 뷰가 되는 것이죠.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나간다. 내가 전체를 보는 눈을 키워나가는 것이 바로 마인드맵의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의문의 개념이 있고, 의문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모음이 있고, 자음이 있고, 소리의 길이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의문의 개념 다 배웠으면 당연히 그 다음에 모음 체계에서, 모음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다. 그렇죠. 모음에는 단모음이 있고 이중모음이 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나가야 되겠죠. 당연히 이제 자음, 그 자음의 이 체계에서는 자음의 종류가 나온 게 아니고 자음을 어떻게 소리내느냐, 소리가 나는 위치, 그 다음에 소리를 내는 방법,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를 분류할 수 있는 기준점을 잡아서 계속 뻗어나가야 된다. 자, 이렇게 이제 마인드맵 형식이고요. 나는 이 부분은 마인드맵 하기 좀 어려워. 나는 조금 이걸 좀 구조화시켜서 하고 싶어. 자, 의문이 있다. 그러면 의문에서 뻗어나가야겠죠. 첫 번째, 의문의 개념을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개념을 적으시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의문에 크게 쭉 이게 구조화시키는 거죠. 첫 번째 배운 것이 모음을 배웠고, 의문의 종류에는 모음이 있다. 두 번째, 자음이 있다. 세 번째, 소리의 길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선생님은 좀 옆으로 길게, 이게 영상이기 때문에 옆으로 길게 했는데, 여러분들은 A4용처럼 밑으로 길게 하면 훨씬 더 잘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럼 모음에는, 여러분들 모음에는 뭐가 있다? 모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 단모음이 있고, 이중모음이 있다. 라고 했죠. 단모음 몇 개였습니까? 그렇죠. 몇 개? 단모음 10개. 이중모음 몇 개? 이중모음 11개. 숫자 순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제 이중모음은 더 이상 안 나오니까 참 좋다. 대신 이중모음의 뜻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단모음의 뜻도 알고 있고요. 그죠? 자, 단모음은 우리가 몇 가지 기준으로 나눴습니까? 단모음 기준 세 가지죠. 그죠? 첫 번째, 혀의 최고점의 위치. 두 번째, 혀의 높낮이. 세 번째, 입술 모양. 이렇게 되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처음에는 교과서를 보면서 이렇게 정리하세요. 교과서를 보면서 용어를 보고 정리하고, 이렇게 다 정리했죠? 이렇게 정리하고 난 다음에는 이 종이를 안 보고 똑같이 그리세요. 그게 순서예요. 그럼 안 보고 그러다가 분명히 막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막히는 부분은 다시 이 부분 보는 거죠. 이거였구나 하고 다시 또 쓰고요. 그러면 종이 한 장이 완성이 되죠. 또 버리시고요. 또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 하나의 완성된 종이를 여러분들이 한 3번, 4번 쓰다 보면 이젠 종이 안 보고도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공부하는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이죠. 한꺼번에 그냥 빠른 시간 내에 외워버린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혀의 최고점의 위치부터 쌤이 하지 말라고 했잖아. 헷갈린다고. 그러니까 혀의 최고점의 위치라는 말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고중저로 이해하는 친구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하지 말고 혀의 높낮이부터 봐라. 혀의 높낮이니까 당연히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이다라고 되는 것이고, 입술 모양이 평평하면 평순, 둥글면 원순. 공부할 때 평평할 평자에 입술 순자, 이 정도는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이게 원리예요. 그래야 입술 순, 그래서 평순, 원순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도 혀의 최고점의 위치 남은 건 뭐예요 이제? 그렇죠? 혀가 앞에 있다 전설, 혀가 뒤에 있다 후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음 끝났어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죠? 이게 이제 용어를 외우면 그만큼 쉬워지는 거예요. 와, 단모음 엄청 복잡할 줄 알았는데, 야, 영웅쌤 해주는 거 보니까 간단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음으로 가야 되겠죠. 자음은 상당히 좀 복잡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음은 첫 번째 뭡니까? 소리 나는 위치가 되겠죠. 소리 나는 위치. 어디서 소리 나느냐? 그 다음에 소리 내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자음이 만들어지는 원리부터 먼저 말합니다. 물론 모음도 원리부터 되겠죠. 그죠? 그래서 소리의 길이는 여기서는 여러분들 그냥 외워야 되니까 따로 하지 않고 이 부분까지 다 하도록 할게요. 따라 소리 나는 위치. 소리 나는 위치니까 대본에 입술부터 가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술부터 입술 소리. 입술 지나면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잇몸으로 가야 되겠죠. 잇몸. 잇몸 지나면 입천장 가야 되잖아요. 입천장은 넓으니까, 그렇죠. 앞부분이 센 입천장. 뒷부분은 여리니까 여린 입천장. 마지막으로 목구멍, 목청, 소리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별 5개 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서는 좀 많이 나누어지죠.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서는 첫 번째 파 해서 파열. 좀 밑에 모자라겠네. 파열. 그 다음에 마찰. 그 다음에 파찰. 이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옆으로 적을게요. 예. 파찰 다음에 비음, 유음. 그 다음에 소리의 세기.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어떻게? 예. 아주 평상시 소리가 난다. 예사롭다. 예사소리. 그 다음에 된소리, 거센소리.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A4 용지에 딱 적어보면 어문의 체계가 다 끝난 거예요. 이게 많습니까? 그렇죠? 공부하는 친구에 따라서 어떤 친구는 많기도 하고 공부를 좀 많이 해본 친구는 의외로 생각보다 적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친구들이 있겠죠. 근데 마지막 작업이 남았죠. 뭐가 남았습니까? 이 전설과 후설에는 어떤 모음이 있고 이 모음의 종류를 다 적어야 되잖아요. 이제 이게 이제 일이죠. 당연히 소리의 위치에 따라서 자음 이게 다 적어야 되죠. 이거를 굳이 여기에다가는 적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전체적인 구조도를 이렇게 그리는 것, 이게 그릴 수 있는 것,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자음과 모음을 드디어 이제 표를 완성해야 돼요. 자, 선생님은 그 표를 완성하는 것에서 조금은 좀 변형을 시킬게요. 선생님은 항상 수업 시간에 가르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얼굴을 그려요. 이렇게 그리죠. 지금은 이제 모음부터 먼저 볼게요. 모음. 이 모음 삼각도라는 말을 쓰는데 요즘은 잘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입안에서 이렇게 세모 형태의 모양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단모음 삼각도, 삼각형의 모양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쌤이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예요. 모기가 지금 내 옆을 이렇게 모음 다 했습니다. 그죠? 쌤 너무 간단해요. 자, 쌤은 이렇게 외워요. 이거 지금 쓸 때 쌤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예, 순서가 이렇게 되잖아요. 어떻게 외우느냐? 작년에 우리 6반, 2학년 6반 친구들에게는 선보였는데 이 개새끼야 홀 쌤 왜 욕해요? 그죠? 욕한 거 아니죠? 요 개는 멍멍이 개가 아니죠. 그죠? 네, 옆으로 이렇게 다니는 개입니다. 이 개새끼야. 그러니까 이제 나보고 하는 것 같으니까 니 왜 그러는데 그죠? 약간 경상도 말을 써서 니 왜 그러는데 그죠? 그러니까 하면서 한 대를 욕했다고 생각하니까 한 대를 퍽 때렸어요. 퍽 때리니까 으악 그러잖아요. 그래서 악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한 대 맞으니까 친구가 우는 것처럼 막 보여요. 당신 우호? 우호? 이렇게 되는 거죠. 우호? 이 개새끼야, 니 왜 그러는데, 으악? 우호? 예. 뭐, 선생님 나름대로, 개발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외우셔도 돼요. 또 다른 방법으로 외운 친구들은 그 질문방에다가 질문방에다가 자기가 외운 방법 좀 공유합시다. 너만 알지 말고. 자, 해서 선생님 방법은 이 개새끼야, 니 왜 그러는데, 으악, 우호.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주 쉽게 이 빨간색으로 볼까? 빨간색으로 가서 그래서
이 개새끼야 니 왜 그러는데 으악 우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요렇게 그리면 끝이냐? 그게 아니죠, 그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속줄이잖아요. 좀 두꺼운 걸로 할게요. 두꺼운 걸로 찍어서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 여기는 당연히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그 다음에 이제 혀 최고점의 위치에서 딱 반으로 쪼개면 되죠. 반으로 쪼개면, 그죠? 앞에 거는 전설, 뒤에 거는 후설 되겠죠. 그러면 전설에서도 반 쪼개면 되죠. 반 쪼개면 바로 앞에 거는 평순, 평평하다. 뒤에 거는 원순, 후설도 반 쪼개서 앞에 거 평순, 뒤에 거 원순. 다 했잖아요. 끝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음 삼각도를 외운다는 것은 상당히 쉬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됩니다. 자음 갑시다. 자음은 상당히 까다로워요. 여러분들이 자음은 좀 자기 나름대로 좀 외우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선생님 알려주는 방법이고요. 자, 그러면 자음에서는 약간 또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표 자체를 쓰면 다 그러진 않을게요. 바다에 가서 살아. 그죠?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허수가 되겠죠. 허수. 바다에 가서 살아. 그죠? 나 잘 거야. 자.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데? 마누라한테 얘기해. 마누라한테. 마누라야.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모음을 빼고 자음만 집어넣으면 되죠. 색깔을 한번 해보면은 요거는 녹색으로 해볼까? 그러니까 비읍, 디귿, 기역, 시옷, 히읗, 지읒, 미음, 니은, 리을, 그 다음에 이응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이제 가는 거죠. 차례대로 입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잇몸, 그 다음에 비어있는 부분은 입천장인데 센 입천장, 당연히 여린 입천장, 그 다음에 목청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첫 부분이니까 여기가 아까 우리가 파열부터 배웠잖아요. 파열. 그 다음에 마찰 배웠죠. 마찰. 그 다음에 지역 부분은 파찰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은 비음 배웠죠. 비음. 여기는 유음. 이렇게 자기가 공식대로 하면 되죠. 나머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는 너무 쉽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사이사이에 끼워 넣으면 되는 거죠. 자, 바다에 가 살아. 자 그냥 마누라야. 자, 이렇게 나름대로 칸 자체가 좀 빈 곳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허수로 여러분들이 좀 두셔야 돼요. 이게 이제 조금 힘든 부분이죠. 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만 하게 되면 아주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험 칠 때 이렇게 모음 삼각도, 모음 그림하고 자음 그림을 딱 그려놓고 시험 치면은 아주 쉽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번 시험 칠 때는 각 교과 선생님이 여러분 책상을 다 검사합니다. 책상에 이런 그림이 있으면은 다 전부 다 그거예요. 당연히 뭐예요? 부정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상에 다 지우게끔 돼 있고 책상에 이거 내가 그린 거 아닌데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치는 당사자로서 책상에 이런 그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지우고 있었다. 여러분 책임을 돌아가요. 반드시 지우시고요. 이거 못 외웠다고 해가지고 막 큰 페이퍼 만들고 그런 식으로는 절대 안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외운 만큼 여러분들이 대가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어려워했던 3단원을 중심으로 먼저 봤고요. 자, 이제 다음 주 같이 한번 다시 다음 주 쌤과 같이 전체적인 내용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 모두들 수고했습니다. 지금 바로 공부해봐. 연습해봐. 지금 바로 연습해. 야, 누워 대지 말고 바로 연습해. 안녕.